이 플렉스박스는 총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예이! 플렉스박스는 박스와 아이템들을 행 또는 열로 자유자재로 배치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유연한 아이인데요. CSS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박스가 커지면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커지면서 박스의 공간을 메꿔야 될지, 박스가 작아지면 이 아이템들이 어떻게 작아져서 유연하게 박스 안에서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고, 너무너무 쉽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플렉스박스입니다. 이 플렉스박스만 잘 이해하셔도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아주 쉽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플렉스박스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한 번에 모든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의 끝에는 항상 선물이 나갑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조금 더 플렉스박스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숙제 같은 아이인 거죠. 너무 유연해서 플렉스볼 해서 플렉스박스라고 불리는 플렉스박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호환 가능하면서 강력하게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포지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플롯 또는 이 탭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하곤 했었어요. 뭐든 다 이렇게 어떻게 짜맞추면 가능은 했었죠. 근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로는 할 수 없는 게 또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 안의 아이템들을 수직적으로 가운데에 정렬하는 거, 그리고 아이템들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사이즈로 박스 안에 배치하는 것들, 그리고 박스를 동일한 높이로 놔두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플롯이나 테이블 이런 아이들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플렉스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플렉스박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 플롯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플롯의 원래의 목적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 나타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플롯 레프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왼쪽에 배치되고 텍스트들이 이 이미지를 감싸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플롯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center, 중간에 정렬할 수도 있고 right, 오른쪽이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에 CSS에 이런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플롯
플롯을 이용해서 박스들을 왼쪽에 배치하고 나머지 박스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또 오른쪽에 배치된 박스 안에 아이템들을 또 플롯을 써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플롯의 원래 순수 목적에는 어긋나는 핵이죠. 근데 이제는 플렉스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플롯은 원래의 목적인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배치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플렉스박스는 총 2가지만 이해하시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아이들을 살펴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이 플렉스박스는 컨테이너, 박스에 적용되는 속성값들이 존재하고요. 또 각각의 아이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값들이 존재합니다. 컨테이너에 우리가 꾸며줄 수 있는 속성값들은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Display, Flex Direction, Wrap, Flow, Justify Content, Align Items, and Align Content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템에 지정되는 속성값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Order, 순서를 지정해주고 Grow, Shrink, Flex, Align Self 뭐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아하, 플렉스박스는 박스에 지정하는 속성값들이 있고 박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에 지정되는 속성값들이 있구나. Got it? 두 번째로 중요한 컨셉은요. 플렉스박스에는 중심축과 반대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이 있다고 치면 플렉스박스에서는 야 수직 네가 이제 중심축이야 라고 지정을 하면 반대로 수평축은 반대축이 됩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아이템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정렬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평축이 중심축, 메인축이 되고 반대로 이 수직축이 반대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아이템들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중심축은 뭐다? 이 수직으로 가는 것이 중심축이고 반대로 이제 수평축이 반대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축을 수평이냐 수직에 두냐에 따라서 이 반대축이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우시면 데모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실습은 jsbin.com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div 아이템 컨테이너 안에 10개의 div 아이템들이 이렇게 각각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같이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핑을 일일이 다 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툴을 설치할 때 또 알려드릴 건데 이맷이라고 간단하게 HTML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div 태그의 클래스는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하고 이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div 아이템을 만들 건데 클래스는 아이템이라고 전부 지정하고 각각 아이템마다 별도의 고유의 번호를 이렇게 지정해서 달러 사인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지정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안에 텍스트는 또 지정 번호를 자동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번 반복이라고 해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HTML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더 지금 하이트에 100 viewport he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viewport height을 쓰지 않고 percentage로 쓰게 되면 지금 하이시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 아이템에 맞게 지금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percentage라고 하는 것은요. 이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부모의 높이의 100%를 채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컨테이너의 부모는 누구죠?
바로 컨테이너 부모는 body입니다. 그래서 body 태그 안에 height을 100%라고 지정해 볼게요. 그래도 아직 안 나오죠? 그것은 이 body의 부모인 HTML의 height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TML을 적으면 boom 이렇게 height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상관없이 나는 아이템을 보이는 뷰포트 height의 100%를 다 쓰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100% view heigh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80% 쓰겠다 이러면 80 하면 80% 맞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이템 색깔들을 지정을 굳이 80
10% 맞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이템 색깔들을 지정을 굳이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이쁜 색깔을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정말 유용한 사이트 나갑니다. 컬러 툴이라는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이렇게 만든 색깔이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팔렛의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을 하나 지정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UI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프라이머리 컬러와 라이트 버전 그리고 다크 버전으로 나뉘어서 색깔들이 이쁘게 지정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깔들을 고르셔가지고 여기 색깔 코드를 복사하셔서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아이템을 width를 40픽셀 그리고 height을 40픽셀로 줘서 이쁜 박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개발 툴을 이용하셔서 아이템을 보시면 이렇게 div 옆에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템들이 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HTML 탭을 끌게요. 플렉스박스에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속성값과 각각 아이템에 들어가는 속성값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컨테이너 레벨의 속성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컨테이너한테 야, 너 이제부터 플렉스박스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display flex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컨테이너 레벨의 속성값인 flex direc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값은 row입니다. row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고요. row reverse라고 적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축은 바로 x축 수평축이 되겠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기본축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 컬럼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리버스라고 쓰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즉 메인축은 이제 수직축이 되고 이 리버스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flex wrap입니다. 이 flex wrap은 기본값은 no wrap인데요. 만약에 HTML에서 아이템들이 더 많이 있다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템들이 자동적으로 한 줄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아져도 아이템들이 한 줄에 계속 붙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랩핑을 안 하겠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본값이고 만약에 내가 랩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템들이 한 줄에 꽉 차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랩에서도 또 리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부터 반대로 랩핑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값은 no wrap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border이라고 속성값을 쓸 때 1픽셀 solid black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border width, border style, 그리고 border color 각각 따로 속성값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줄에 편하게 적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flex flow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아이들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flow는 컬럼으로 하고 나는 no wrapping 하고 싶어.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이때까지는 플렉스박스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 내가 수평이 중심축인지 수직이 중심축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랩핑 한 줄에 가득 차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아이템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justify content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기본값은 start 처음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만약에 수직축이 중심축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flex end는 바로 오른쪽 축으로 아이템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flex end는 아이템의 이런 순서는 유지하되 오른쪽으로 배치하고요. 만약에 디렉션이 컬럼이게 되면 밑에서 아래쪽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컬럼 리버스를 쓰게 되면 아이템들이 1번, 2번, 3번, 4번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졌다면 이 플렉스 엔드는 아이템의 이 열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아이템만 밑으로 내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컨텐츠 아이템 엔드는 아이템의 이 열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아이템만 밑으로 내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컨텐츠에서도 이거를 센터라고 지정하게 되면 아이템들을 센터로 맞춰서 넣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건 스페이스 어라운드인데요. 이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이 박스를 둘러싸게 이렇게 스페이싱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딱 한 줄만 들어가니까 스페이스가 작고, 이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왼쪽에서 나온 아이템의 스페이스 조금,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아이템의 스페이스 조금 합해서 조금 더 큰 스페이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페이스 이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븐리는 이제 똑같은 간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말해요. 비트윈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템을 왼쪽 과 오른쪽은 딱 화면에 맞게 배치하고 이 중간에만 아이템을 넣어주는 비트윈도 있습니다. 자, Justify Content는요, 중심축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축에서 아이템들을 배치하는 속성값이 있는데요. 그것은 Align Items입니다. 이 상자들을
것들을 내가 수직적으로 중심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align items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justify content는 중심축에서 아이템들을 배치하고 이 align items는 반대축에서 아이템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align items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 아이템 1에 이렇게 패딩이 있어서 텍스트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align items를 베이스라인, 야, 텍스트가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해줘 하면 이 텍스트가 균등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아이템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바로 align content인데요. justify content와 비슷하지만 이 justify는 중심축에서 아이템들을 배치한다면 align content는 반대축의 아이템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랩으로 설정하고 많은 아이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표시되는데요. 이 align content를 제가 space between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위에와 아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서 중간에 아이템들의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justify content에 나왔던 속성값들을 다 쓸 수 있는데요. center라고 지정하게 되면 중간으로 이렇게 아이템들이 모여서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요. MDN 사이트에 오시면 이 플렉스박스에 들어가는 속성값들 찾아보셔서 제일 밑에 브라우저 호환성에 보시면 새로 나온 값들, 이런 start and saved, unsaved 이런 아이들은 많은 브라우저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박스나 이런 기본적인 값들은 많이들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이런 속성값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확인하면서 쓰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일단 새로운 것들은 많이 배우시되 caniuse.com이나 아니면 MDN 사이트에 오셔서 이런 새로운 값들이 베이스라인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확인하면서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 값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justify content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현업에서 일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다시 찾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큰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내가 찾는 속도랑 이해를 전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찾아야 될 때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큰 그림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이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이 사이트를 이제 북마크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헷갈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템에 들어가는 속성값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컨테이너 안에 총 3개의 아이템만 남겨놓고 다 지운 상태고요. 컨테이너에는 너는 이제 플렉스박스야 라고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플렉스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로우 값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에 order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HTML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order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템 1 너는 두 번째로 가고 아이템 2 너는 첫 번째야. 그리고 아이템 3 너는 세 번째로 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order에 맞춰서 바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의 올더를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데요. 저는 현업에서 일하면서 이 올더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잘 쓰여지진 않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아볼 속성값이 중요한데요. 바로 플렉스 그로우입니다. 이 플렉스 그로우를 쓰지 않으면 아이템은 이 원래의 사이즈 40, 40씩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컨테이너가 아무리 커져도 계속 40, 40씩 유지하다가 컨테이너가 너무너무 작아지면 어쩔 수 없이 한 줄에 다 꽉 차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이런 크기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플렉스 그로우를 쓰게 되면요. 두둥 이렇게 컨테이너를 꽉 채우려고 이제 아이템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 값은 0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자의 공간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죠. 첫 번째 아이템만 그로우 1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자신의 고유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이템 2랑 3도 동일하게 1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너네들은 111 골고루 이렇게 쭉쭉 늘어날 거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아이템 1을 내가 2로 하게 되면 아이템 1 너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에 비교했을 때 2배로 커지게 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1번이 2번과 3번에 비해서 2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자신의 값으로 돌아왔다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연관된 애는 바로 플렉스 슈링크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얘는 컨테이너가 점점 작아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를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 값은 당연히 0겠죠. 근데 여기서 슈링크도 1으로 하게 되면 아이템들이 점점 줄면 어떻게 작아져야 되는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아이템 1을 너는 줄어들 때 2배로 더 작게 줄어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템 1이 2번과 3번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로우와 슈링크는 이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아이템들이 얼마나 어떻게 더 줄어들고 늘어나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독특한 아이는요, 바로 플렉스 베이시스인데요. 얘는 아이템들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예요. 기본 값은 오토인데요. 오토로 하게 되면 그로우나 슈링크에 지정된 거에 맞춰서 이제 아이템이 변형되지만 이 그로우나 슈링크를 쓰지 않고 아이템 1 너는 항상 60%야. 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60% 차지하고 아이템 2 너는 30%로 하게 되고 아이템 3 너는 10%만 차지해. 이렇게만 지정해 놓으면 커질 때도 점점 작아질 때도 이 컨테이너의 위스에 따라서 이렇게 60%, 30%, 10%씩 나눠서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용한 아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온라인 셀프입니다. 이 컨테이너 레벨에서는 justify 컨텐트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그리고 온라인 컨텐트를 통해서 아이템들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다면 이 온라인 셀프 하나만 이렇게 센터로 아이템별로 아이템들을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하나만 이렇게 센터로 맞추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에 지정된 것을 벗어나서 아이템 하나만 특별하게 내가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온라인 셀프를 쓰면 되죠.
되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가져갈 총 2개의 메인 테이크어웨이즈는 첫 번째, 플렉스박스는 컨테이너에 꾸며주는 속성값들이 있고 아이템 각각 꾸며줄 수 있는 속성값들이 있다. 두 번째는 플렉스박스에는 2가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중심축 그리고 반대는 반대축이 있다. 그리고 이 축은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손가락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드릴 선물은 바로 두두두둠 바로 게임입니다. 이 플렉스박스 프로기라는 이 게임은 이 플렉스박스를 익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아이인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템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총 24개의 게임이 있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어로 읽으면서 영어를 쓰시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오셔야 돼요. 펀드 안에 지금 플렉스박스가 되어라라고 컨테이너 레벨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개구리를 여기 위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 레벨에서 아이템을 바꿔야 되니까 중심축에서 옮기는 건 justify content. 우후, 그러면 flex end로 옮길 수 있겠지? 라고 넥스트를 누르면 개구리가 가야 될 곳에 갔어요. 여기에서는 또 폰드라는 컨테이너 레벨에서 지금 또 연습을 하는 거구나. 지금 개구리를 각각 원하는 색깔에 옮겨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중간에 있으니까 중심축에서 옮기는 건 justify content고 중간으로 가야 되니까 센터. 예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아이템을 스페이스 힌트